서로 마주보고 있는 셀을 연산자를 통해서 계산을 해서 옆에 있는 셀에 그 답을 표시하는 방식을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다음 셀도 마찬가지로 같은 행에 있는 아니면 같은 열에 있는 셀과 셀을 연산자를 통해서 계산해서 답을 산출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그럼 수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대 참조 방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고량 이꼴 생산량에서 판매량을 빼면 되겠죠. 엔터. 그러면 재고량이 나왔고요. 판매율은 이꼴 판매량 나누기 생산량 슬래시 생산량 엔터. 그러면 판매율이 나왔습니다. 두 개를 모두 지정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잡아당기면 나머지 답은 모두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런 방식을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표가 있습니다. 금액을 계산하는 표인데요. 단가에다가 중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가가 달러입니다. 달러다 보니까 환율을 원화로 환율을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단가 곱하기 환율 곱하기 중량하면 금액이 쉽게 나오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단가에 환율에 곱하기 그 다음에 중량, 그리고 엔터를 치면 간단하게 금액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금액부터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오류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수식이 맞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 행마다 단가 곱하기 환율 중량, 단가 곱하기 환율 중량, 이런 식으로 매 행마다 계산할 수는 없죠. 되게 힘드니까요. 엑셀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공식이 절대참조, 단축키 F4를 이용하는 겁니다. 조금 전 표에서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오류가 난 이유는 환율 곱하기 단가 곱하기 중량을 했을 때 그 수식이 밑에 행까지 모두 복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오류가 매 단가가 다 틀린데 첫 번째의 단가가 그대로 복사가 돼서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가 난 것이죠. 오류가 난 금액을 모두 지우고 F4 단축키를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단가는 매 행마다 다 틀립니다. 각각 틀리고 환율은 딱 한 가지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있는 표와 환율이 있는 표에서 환율을 모두 단가에 일일이 적용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껌껌이 환율을 모두 적용시키면 힘들기 때문에 환율에다가 단축키 F4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꼴 단가 곱하기 환율, 환율은 이 단가표로 가져오는 것, 즉 참조하는 것이니까 환율에다가 단축키 F4를 누릅니다. 그럼 달러 표시가 되겠죠. 곱하기 중량,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수식이 제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밑으로 잡아당기면 환율이 모두 적용이 되니까 제대로 값이 나오겠죠. 잡아당깁니다. 값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상대 참조입니다. 상대 참조는 데이터와 데이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 서로 마주보고 제3의 답을 구하는 것이죠. 생산량과 판매량이 만나서 계산이 돼서 답이 나오고, 밑에 있는 또 다른 생산량과 판매량이 만나서 또 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만나서 답을 구하는 방식이 상대 참조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이죠.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것은 메인표가 있죠. 메인표는 답을 구해야 하는 표가 있고, 단지 자료를 참조만 해주는 표가 있습니다. 이 참조만 하는 표에서 메인표에 일일이 하나하나 자료를 참조, 가져와서 대입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방식이 표 하나에 다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혼합 참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55,000원이 3%, 5% 적용이 되고요. 또 65,000원이 3%, 5%에 다 적용되고, 이 방식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이런 걸 혼합 참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행과 열이 서로 교차하는 방식, 이것을 혼합 참조라고 하니까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혼합 참조 방식의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절대 참조에서 F4는 한 번만 누르면 됩니다. 혼합 참조에서 열은, 즉 세로 열은 F4를 3번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행, 가로죠. 가로는 F4를 2번 누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C5에 커서 놓고요. 55,000원에 3% 곱해 보겠습니다. 이꼴 B5 곱하기, 그냥 엔터를 쳐보죠. 그러면 인상된 금액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채우기 핸들을 하면 엉뚱한 답이 나오죠. 답이 틀렸다는 얘기고, 밑에까지 채우기 핸들을 해보면 오류가 나옵니다. 이 수식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럼 다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보죠. B5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다가 B5를 한 번 더 더합니다. 이런 수식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는 가로로 묶어줍니다. 그래야 정확한 수식이 되겠죠. 엔터 칩니다. 그러면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해보면 이것도 틀린 답이 나옵니다. 오류가 나오기도 하고요.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밑에 있는 F4 이용해서 정확한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 수식을 보면 B5는 세로입니다. 열이죠. 열은 F4를 3번 누릅니다. 열이니까 3번, F4 3번 누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C4, C4는 가로, 행입니다. 행은 2번 누릅니다. F4를 2번. 그 다음에 가로 밖에 나와서 B5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열이니까요. 3번 누릅니다. 그러면 정확한 수식이 되었고, 엔터를 치면 답이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면 정확한 답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혼합 참조에서 열은
F4를 3번 누르고 행 가로는 F4를 2번 누른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셀의 수식 계산법은 수량이 있는 셀과 단가가 있는 셀을 곱해서 엔터를 치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표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전에 표 안에 있는 셀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일반적인 수식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표를 만들기 전 텍스트만 있는 상태입니다. 공급 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F4 셀에 커서 놓고요. 이꼴 수량 곱하기 단가 셀을 클릭해서 엔터 치면 답이 나옵니다. 밑에 부분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두 범위 지정을 한 다음에 테두리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경우에는 배경색을 깔아주고 가운데 정렬을 한 다음에 배경색을 깔아주고 제목도 배경색을 깔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표를 만들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셀 참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구조적 참조 방식은 일반적인 셀을 이용하지 않고 표 이름과 행 그리고 열 머리글을 참조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예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텍스트만 있는 거래 명세서가 있습니다. 먼저 표를 만들겠습니다.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 서식 클릭한 다음 원하는 서식으로 지정합니다. 확인. 그 다음에 서식을 다른 것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취향에 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목에 있는 필터를 지워줍니다. 필터 단추 클릭해서 지워줍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해줘도 관계없고요. 가운데 정렬해주고 그러면 이제 공급가액을 구해보겠습니다. F4에 커서 놓고요. 똑같이 지정합니다. 수량과 곱하기 단가 하는데 약간 모양이 좀 틀리죠. 그 상태에서 엔터 칩니다. 그러면 공급가액이 나머지까지 한방에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이 구조적 참조 방식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